저희가 이거를 저도 무슨 한국에서 계속 교수하다가 뭐 변호사 일 하다가 이제 미국에 그 비지팅으로 가게 돼서 1년 쉬러 갔다가 이게 시작이 된 일이어가지고 저는 서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98년도에 제가 공부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 로스쿨에 한국 교포 포함해가지고 한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IMF 끝나고 뭐 한 2000년대 중반서부터는 뭐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로스쿨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교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일이 정말 없었는데 2005년도에 뉴욕에 가서 그 교포분들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좋지가 않구나. 왠지 우리는 미국 하면 뭔가 이게 기회의 땅이고 뭔가 그 다 바바리 커트를 입고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월스트리트를 걸을 것 같은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랑 같은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그 뉴욕에서 굉장히 큰 펌을 하고 있는 주이시 변호사가 있는데, 이제 걔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와이프가 이제 제 이제 사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이제 뉴욕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뜸 네일 케어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 뭐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닌데, 아니 얘가 날 뭘로 보고 내 사촌이 있다 그러니까 네일 케어 하냐고 물어보냐. 근데 그 친구도 와이프도 약간 실수를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여자들의 어떤 잡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는 보통 네일 케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거기는 뭐 딴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니 한국 여자들 그걸 많이 하니까 혹시 그쪽에서 일하냐고 물어본 건데, 저는 굉장히 처음 가서 그런 거를 물어봄을 당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인분들이 어떻게 사시나를 좀 보니 이제 생각보다 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게 미국 사회에서 산다는 게, 이게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의 문제는 따라서요. 뭐 물론 돈이 없어도 행복하신 분들이 계시고 돈이 많아도 불행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영사관 건물 4층에다가 이 공인회계사 학원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일본 다케시라는 여자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민자분들이. 왜냐하면 CPA나 이런 걸 하려면은 대학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CPA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뭐 대단한 잡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2001년부터 뭐 학교에 있었고 뭐 이렇게 법인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 미국 공인회계사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아무나 되는 시험이거든요. 한 1년 반 공부하면 뭐 전공에 아무나 상관없이 뭐 학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되는 시험이고,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무슨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서 거기서 프랙티스 하시는 이제 회계사분들을 많이 만나 뵈니까 대부분 다 솔 프랙티스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일찍 유학 오셔가지고 진짜 없는데 이렇게 하셨지만 별로 그렇게 프로페셔널들은 아닌 거예요. 먼저 자기가 했다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건데, 반면에 굉장히 어깨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이게 그거를 이용한 어떤 일본 사람이 한국 분들 한 15분, 16분을 모아서 10,000불을 받고 수강료만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뭐 일본 사람이 한다니까 또 믿고서 이거를 시작을 했다가 딱 3개월 만에 뱅크러버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밤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컬럼비아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 있었거든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 제가 한국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은 다 20, 30대예요. 30대 중후반만 돼도 학원에 안 와요. 창피하다고. 근데 거기에 평균 연령이 50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50살이 돼가지고 학원에 와서 왜 이 CPA를 공부하려고 하나. 근데 그분들이 이민을 온 지가 20년 되고 뭐 10년 다 넘으셨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마땅하게. 그래서 그냥 뭐 세탁소도 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되니까 힘도 들고 점점 비즈니스도 뭐,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심지어 60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학교로 오셔가지고 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와 있다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좀 도와줄 수 없냐. 근데 이제 저는 그때 1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어르신들이 또, 그러고 이제 저는 고려대학 졸업했는데 한참 선배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나.
그 고대 분들이 이상하게 많으세요 또. 정 변호사는 연대고 저는 고대인데 그래서 저희가 YNK거든요. 근데 아니 고대 선배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러면 식당에서 좀 도와드리자 해서 식당에서 이거를 이제 무료로 가르쳐 드리기 시작한 게 CPA 교육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진짜로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60 넘으신 분이. 근데 문제는 합격은 했는데 취업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학을 미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미국은 공채가 없거든요. 전부 다 아름아름이에요. 전부 다 리퍼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거 없이 그냥 CPA만 딱 합격을 했으니 이게 취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무슨 취업을 알겠어요. 저도 로스쿨 다닐 때 그냥 인턴 해가지고 바로 로펌 들어가고 있다가 그냥 한국 들어왔는데 미국의 HR이라는 거에 H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유학생들도 그 코리아타운에서 만나면은 교수님 뭐 어떻게 만났는데 뭐 울고불고 뭐 인턴 왔는데 무슨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야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뭐 변호사들하고 회계사들한테 한 명, 두 명 이제 리퍼하기 시작한 거죠. 인터뷰만 좀 봐달라. 굉장히 똑똑한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회사가 플러스코리아라는 회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회계나 무슨 전문직을 엔트리로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소위 우리가 헤드헌팅 무슨 리크루팅 회사라고 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 이제 회사를 발굴하고 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거죠. 미국을 오셔갖고 요즘은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없으세요. 어떤 식을 써든 뭐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진짜 예전에는 아까 정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맨주먹으로 오셔가지고 영주권 받는데 막 10년 걸리고 뭐 15년 걸리고 그때까지 정말 생고생을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 이민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돈이 있으세요. 돈이 있어가지고 뭐 그래도 한 5, 6억은 들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주권에 대한 대책은 다 마련을 해놓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주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뭐를 취업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 3, 4년이죠. 그거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그냥 먹고 사는 것도 3, 4년이지 처음에는 그냥 어디 가서 무슨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분도 진짜 계시고 여기서 은행 지점장을 하다가 가셨는데 할 게 없으니까. 아니면은 그런 식당, H마트 같은 데 가서 뭐 캐셔 하거나 아니면 그거 뭐 그거 뭐 정리하시거나 뭐 아니면 옷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옷 정리하시는 것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최초에는 소득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이제 레이버 잡이기 때문에 뭐 한 12불, 14불 뭐 이렇게 주니까 그래도 한 3, 4만 불 받거든요. 근데 그게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게 연봉 이렇게 호봉제여가지고 한 회사에서 계속 한 20년 일하면은 경비원 하시는 분들도 막 연봉 7, 8천원씩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계속. 처음에 14불인데 계속 14불 받고 일하는 거죠. 30년을, 20년을.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는 먹고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2, 3년, 3, 4년을 살다가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막 찾아보는 거예요. 학교를 다시 갈까? 아니면 무슨 뭐 전문직을 해볼까? 기술을 배워볼까? 근데 사실상 한국 분들이 오셔갖고 하실 만한 걸 제가 딱 3가지 보는데 하나는 IT예요. 기술,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한 잡이 제일 많아요. 아직도 미국은 이쪽으로 전공하신 분들은 그쪽 전공을 살리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 다음에 디자인 쪽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이제 뭔가 창의력이 있어서 크리에이티브한 면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간호사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간호사는 채용을 거의 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영주권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채용이 되고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숫자 갖고 하는 거예요.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들 취업이 안 돼요. 미국에서.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랭귀지 배리어가 너무 심하고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잡이 없으니까 다들 CPA를 다시 해요. 왜냐면 이게 회계 쪽은 숫자로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영어를 못해도 되고 그리고 자기네 기업의 오너가 한국 분인 경우에는 꼭 회계팀 매니저나 회계 관리는 전부 다 한국 사람을 써요. 절대로 미국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거를 처음에 왜 회계사를 해갖고 돈을 이렇게 챙겨서 도망가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진짜 직원 서너 명 있는 회사도 어카운턴트는 필요하거든요. 세일즈맨은 필요 없고 관리직은 필요 없고 무슨 뭐 웹디자인은 필요 없지만 돈 관리하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알다시피 왜냐하면 미국은요 텍스 리턴을 전부 다 스스로가 해야 돼요. 스스로가. 우리나라는 회사를 다니시면 뭐가 있어요? 회사 다니신 분들은요
연말 정산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평생 직장 다니신 분들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요, 내가 직장을 다니건 자영업을 하건 상관없이 다 내 회계사가 한 명당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스스로 텍스 리턴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주는 거는 그냥 연말정산 그 W2 한 장짜리 그냥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텍스 리턴을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CPA가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약국보다 더 많은 이유가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대신해서 세금 보고를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건 뭐 상관없이 일정 뭐 한 5, 6천 불 이상을 벌었으면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조그만 회사라고 할지라도 소득이 일정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페이롤 신고를 해야 되고 한 명만 종업원을 써도 페이롤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종업원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게 어카운팅 난리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세법 난리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어카운팅 쪽은 계속해서 뽑아요. 계속해서 뽑아요. 그리고 그나마 이 어카운팅 쪽은 나이에 대한 장벽이 조금 덜하다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뭐 디자인이거나 뭐 이쪽은 경력도 되게 중요하고 또 크리에이티브 하니까 또 창의력도 중요하고 한데 어카운팅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60 넘으신 뭐 SK 뭐 S그룹 그 법인장 하시던 분도 취업도 시켜드리고 50 넘으신 분들은 취업 많이 됐어요. 근데 물론 그분들의 대부분은 근데 미국에 사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이게 영주권이 7년 걸렸거든요. 뭐 삼순위도 한 6, 7년 이상 걸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2년이면 지금 영주권이 진행이 되니까 많이들 지금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는 지금 서강대 국제대학원에 이제 강의 나가고 있는데 보면은 그래서 한국을 제가 한 7, 8번씩 오거든요. 왔다 갔다. 저는 주로 미국에 많이 있는데 그러면 문의가 많이 와요. 또 제 나이 또래에 중소기업 사장하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야, 이거를 지금 영주권 받아갖고 애들 교육시키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냐. 근데 이제 그래서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영주권이 빨라졌구나. 그런데 문제는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건 그거예요. 와서 영주권은 받았는데 그때부터 뭐를 하려고 하면 너무 늦고 그러면은 최소한 3, 4년이 또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2, 3년 이상은. 그리고서 아무런 경력이 없이 뭐 회계팀에서 뽑아달라 안 뽑아져요. 그러니까 경력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CPA 자격증만 했다. 절대 미국은 자격증 사회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무급으로 했는데 익스피리언스 쌓아야 돼요. 그리고 레퍼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인데 유학생을 포함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학점만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 취업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맨날 포털에서 불러대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저도 잘 몰랐고요. 그러니까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지금 영주권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미리 시키고 그리고 애들 교육도 어떻게 시킬지도 좀 상의를 하고 뭐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 회사는 또 그분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저희 그 같은 그룹사에 그리고 정착도 처음에 회사를 어디로 할지 또 처음에 지역을 어디로 할지 그거는 뭐를 고려하셔야 되냐면 애들 교육도 고려하셔야 되고 본인의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유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는데 취업이 목적이라면 절대 지방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인턴십 기회가 없으면 취업이 안 돼요. 내가 근데 박사학위를 할 거면은 뭐 텍사스 이런 데 뭐 회계를 따지면은요. 유 오브 텍사스가 회계학 1등이거든요. 뭐 일리노 얼바나 샴파인은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에요. 내가 공부를 할 거면 그쪽 학교로 가셔야 돼요. 박사학위를 할 거면. 그런데 내가 취업을 할 건 무조건 뉴욕이나 LA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취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처음에 레주메에 따라서 비숙련으로 가실지 아니면 처음부터 전문직 영주권으로 가실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뭐 이제 이주공사는 뭐 막 50명, 100명 이렇게 이제 보내잖아요. 피자헛도 보내고 뭐 이렇게 뭐 닭공장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이상한 닭공장은 아니에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부분은 그래도 이제 인간이 이제 생활할 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닭공장 막 닭돌볶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아닌데 문제는 대부분 다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1년이나 6개월을 살고 애가 거기 학교에 적응할 만 했는데 다시 뭔가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뉴욕이나 LA로 와서 다시 정착하고 애 뭐 받고 거기서 또 쫙 구해야 되고 이러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비용으로 따져도 그렇고 굉장히 시간 낭비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게 뭐 신호가 안 나오네요. 처음부터 이제 맞춤 취업 영주권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전문직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그거는 이제 학교도 봐야 되고 경력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력도 뭐 좀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회사를 찾자. 그거는 저희 플러스코리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헌팅 회사에서. 왜냐면 저희가 지금 기업풀만 한 500개 갖고 있거든요. 10년을 이것만 했으니 저희가 직원이 뭐 미국만 해도 12명이 헤드헌터들이 맨날 그 회사만 찾고 있는데 더구나 이제 회계 쪽 이쪽은 저희밖에 없다고 뭐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세요. 뭐 열심히 찾아보셔도.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회계 쪽으로 처음부터 좀 관심이 있거나 그러니까 회계라는 게 딱 어카운팅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뭐 관리도 회계를 아셔야 되고 뭐 세일즈 팀도 가끔 이제 회계를 이제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텍스 쪽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러니까 비즈니스 필드에서 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력서를 받아서 그거에 맞는 뉴욕이나 LA에 있는 또는 이제 저희가 지사가 DC 버지니아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큰 도시 세 군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찾아보자. 그래서 매칭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대도시에서 영주권을 진행을 하고 물론 한국에서 진행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왜냐면 영주권 프로세스가 적어도 1년 반, 뭐 LC가 한 7개월, 8개월 걸리고 뭐 한번 감사 나오면 또 7, 8개월 연장되고 그러니까 한 1년 반에서 2년은 한국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나는 뭘 할 것인가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취업할 수 있게끔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 교육은 캐플리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12년 동안 해오고 있고 미국 국립사회에서 딱 한 군데 한국 기관하고 제휴가 되는 우리 기관이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회계, 세무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 교육만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미국에 가시면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그럼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지 실무를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한국에 있는 1년 반 동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을 하시고 좋은 거는 연봉은 처음에는 한아름에 가서 캐셔 하시나 거기 가서 하시나 비슷해요. 왜냐면 엔트리니까 뭐 한 3만 불, 4만 불 사이란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문직이 중요한 거는 전문직은 계속 올라가요. 날리지 베이스이기 때문에 익스피리언스 베이스고 캐셔를 물론 10년 하면 좀 더 빨리 찍겠죠. 그렇다고 빨리 찍는다고 연봉을 2배, 3배로 올려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카운팅이나 텍스나 이쪽은 매해마다 배워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한 3년만 경력을 쌓으시면 그때서부터는 진짜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죠. 5년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미국 회사를 내가 레주메에서 가실 수가 있어요. 영어만 되시면. 그래서 그게 사실은 회계직이 우리는 맞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IT나 디자인도 이제 관심은 있지만 제가 IT나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사를 낸 게 IT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쪽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제 버클리에서 공부하셨던 분인데 그분 뭐 저랑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그럼 회사를 좀 계속해서 찾아달라 해가지고 이제 혹시 IT 왜냐면은 뉴욕은 IT 회사가 없어요. 버지니아 레스톤이라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쪽에 이제 IT 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쪽 익스피리언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맞는 교육을 좀 받고 아예 처음부터 그쪽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맞춤 영주권이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한두 달을 최소한 뭐 2-3달 이상을 회사를 매칭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이주공사처럼 딱 어떻게 닭공장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 가시면 얼마고 저기 가시면 얼마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 이 기업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려고 해서 인터뷰 잡아보고 그거에 맞춰갖고 연봉도 협상을 하고 피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맞춤 취업 영주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